안녕하세요. 당뇨 알아야 듣는다 박세희입니다. 얼마 전에요. 한국인의 10대 사망 원인 중 30년 전보다 사망률이 늘어난 이유를 조사해봤더니 자살과 폐렴 그리고 당뇨가 꼽혔다고 합니다. 특히 당뇨로 사망한 남성이 30년 전보다 92%가 증가했고요. 놀라지 마세요. 여성은 무려 176%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 수치만 봐도 굉장히 위험하구나 체감할 수 있는데요. 오늘도 당뇨가 왜 위험한지 그리고 초기 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당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요. 샵 3772번 문자 상담 코너 많이 이용해주세요. 자,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의 당뇨 주치의 최수봉 교수님 오늘도 자리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당뇨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데 정확히 당뇨가 무슨 병이냐 하고 물으면 정확히 이야기를 못할 것 같아요. 당뇨가 정확히 어떤 질병인지 오늘 한번 짚어보고 시작해볼까요? 혈당이 높으니까 고혈당 오는 병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고혈당이 왜 오는지에 대해서도 잘 알아야만이 치료가 잘 됩니다. 당뇨 환자들이 치료를 못하는 이유는 당뇨병이 뭔지 모르고 치료하기 때문에 항상 실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뇨 원인이 정말 뭔가 한번 보시죠. 저게 이제 췌장의 현미경 사진인데 보면은 정상인의 경우에는 췌장이 인슐린만세포가 잘 발달돼 있죠. 이렇게 동그랗게. 그러나 당뇨 환자의 췌장을 보면은 그것들이 파괴돼 있습니다. 이거는 당뇨 환자한테만 나타나는 특별한 소견이에요. 그 당뇨병은 이렇게 췌장이 망가져서 생기는 병이다. 인슐린 부족한 병이다. 그러면 인슐린 부족하면 어떤 일이 보일까요? 음식을 먹고 나서 소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피 속에 들어오죠. 소화기관을 통해서. 근데 포당 상태로 많이 들어오죠. 포당은 연료입니다. 연료, 에너지, 영양. 그것이 췌장이나 인슐린에 의해서 동화작용에 의해서 몸속에 들어가가지고 힘이 되고 살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췌장이 망가졌으니까 인슐린이 적게 나오니까 피 속에 포당이 동화작용이 적게 일어나서 몸속에 못 들어가게 되죠. 그럼 두 가지 일어나요. 하나는 피 속에 포당이 높아져서 고혈당이 되고 또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건 자기 몸은 영양 실조가 오는 거죠. 영양 장애가 오는 거죠. 그래서 영양 장애가 와서 각종의 합병증을 가져오는 병. 이것이 당뇨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당뇨가 그냥 혈당이 높아져서 위험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보다 이 영양 결핍이 굉장히 문제가 되네요. 그런데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 당뇨에 도움을 주는 음식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런 음식들을 먹으면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 하던데 실제로 이 당뇨 치료에 도움이 되긴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혈당을 떨어뜨리는 데는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죠. 좀 얘기가 좀 다르게 그만 이해 못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당뇨병의 원인이 음식 종류 때문에 잘못된 음식 먹어서 당뇨병 걸린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 몸에 있는 장기 하나인 췌장이 기능이 떨어져 가지고 인슐린이 적게 나오는 것이니까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음식 종류가 같거나 그건 안 되는 거죠. 말하자면 소화가 적게 되는 거 현미나 흑미나 혹은 또 등등 있잖아요. 돼지 감자 이런 것도 소화를 잘 안 시키는 거니까 그런 거 해봤자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오는 혈당 포도당 즉 피 속에는 적게 소화돼 들어오지만은 혈당 떨어뜨려 보이지만은 가장 마지막 목적지인 우리 몸 세포에 들어가는 양은 오히려 줄어드니까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식이요법을 열심히 소화 잘 안 되거나 작게 먹는 식이요법 하는 경우에는 몸에 영양실조가 더 와서 더 많은 합병증 오고 기운도 빠지고 합병증의 큰 원인이 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게 그래도 혈당 조절이 되긴 되는데 영양 결핍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잘 알아보시고 실행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요. 기존 치료 방법도 이 음식 섭취하는 것과 비슷하지 않나 혈당 조절에만 중심을 두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당뇨 치료 방법, 기존 치료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기존의 치료 방법은 많이 실패하고 있잖아요. 혈당도 올라가고 몸도 이렇게 좀 기운 빠지고 여러 합병증 오는 거 우리가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가 봤더니 당뇨병의 원인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고 혈당치만 떨어뜨리는 치료를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기존의 치료 방법은요. 혈당만 떨어뜨리기 위해서 췌장이 좀 병들었는데 췌장이 이렇게 쥐어 짜거든요. 쥐어 짜니까 한 알로 시작하다가 한 알, 두 알, 세 알 나중에 인슐린 주사 맞고 그래서 인슐린량이 점점 늘어나는데 인슐린 펌프 치료는 췌장 기능을 회복시키는 약입니다. 그 치료 방법입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인슐린펌프 달면 인슐린량이 좀 많이 들어가다가 그다음 점점 줄어들죠. 왜냐하면은 췌장 기능 회복해서 내부에서 인슐린 많이 나오니까 외부 인슐린 적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췌장 회복하니까 몸이 건강해지고 완치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치료법 선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당뇨 같은 경우에 초기 증상이 없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내가 당뇨인지 아닌지 잘 모르고 계시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교수님, 초기 치료가 왜 중요한지 그 이유를 딱 찝어주시면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초기 이제 치료를 잘 못해도 우리 몸은 갑자기 망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병증을 느낄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몸이 서서히 망가지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고혈당 기형 효과가 있어서 초기 혈당을 높게 유지하면 나중에 합병증이 많이 오게 됩니다. 망막증, 뇌혈관 장애, 중풍, 이가 다 빠지게 되고 그다음에 신경합병증에서 팔대 수시가 아프고 심장이 나빠져가 심근경색증, 또 신장 나빠져 혈액 투석하게 되고 발기부전, 족구병변, 온몸이 다 영양실조가 오게 되는 건데 이것이 바로 그때가 아니라 초기부터 치료를 잘못하면 결국 쌓여서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초기부터 잘해야 되는 것이죠. 네, 온몸을 망가뜨릴 정도로 무시무시한 당뇨, 우리 모두가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당뇨를 극복하신 사례자분 만나봐야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먹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30년 동안 달고 사셨는데 이 새로운 치료법을 통해서 당뇨를 극복하고 아주 건강하게 생활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 가지고 계신지 지금 바로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30년 넘게 알아온 당뇨와 그로 인한 합병증으로 성한 곳 없이 하루하루가 힘들었던 할머니께서 무려 증손녀를 키울 만큼 기운 넘치고 행복한 새 인생을 시작한 비결,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의 주인공을 찾아간 곳은 경기도 화성. 집안에서는 한창 할머님과 증손녀가 한가로운 오후 놀이 시간을 갖고 있었는데요. 언뜻 보기에도 나이가 지긋하신 이분. 오늘의 주인공 77세 홍건식 할머님입니다. 30년 알아서 그렇지. 앞으로도 요 정도로만 가면 애기도 봐주고 응? 더 키울 수도 있고 했는데 아마 더 좋아지면 좋아질지 나빠지진 않을 거예요. 증손녀와 놀아주느라 하루가 바쁘다는 할머님. 바쁜 손주를 대신해 젊은 부부도 힘들다는 육아를 벌써 7년째 도맡아 해오고 계셨는데요. 너무 감사하죠. 이제 할머니는 또 셋째도 나라 키워주신다 말씀을 이렇게 해주셔서 실제로 셋째 계획도 있고, 이제 저희가 어머님이나 제가 이제 아기를 보는 것보다 할머니가 지극정성으로 돌봐주시는 강도가 훨씬 이제 강하다 보니까 이제 아빠나 저나 마음껏 일을 편안하게 하는 것도 감사하죠. 당뇨 판정 이후 20년 동안 당뇨약을 복용했지만 상태는 더 나빠졌다는 할머님. 약 먹다가 안 돼가지고 주사 맞으라 그러더라고. 그렇게 놨는데 자꾸 뭐 합병증 생기고 뭐 이거 생기고 저거 생기고 그러니까 병원에 맨날 그냥 문득들듯하고 그러는데. 높은 당 수치의 합병증으로 뇌졸중으로 쓰러지기도 여러 번. 이런 할머님에게 희망이 되어준 게 있었는데요. 바로 5년 전 시작한 인슐린 펌프 치료입니다. 증손녀를 둘이나 키우고 나 변화도 많이 고 많이 좋아지고 운동도 잠시도 가만히 안 있고 운동해요. 그 나머지는 병원에 간 적이 없어요. 참 건강한 거예요. 그전에는 막 병원에는 맨날 가도 안 되고 뭐 세상 없는 짓을 해도 안 되고 그래서 요번에 내가 이걸 참 잘했다 싶더라고요. 24시간 동안 인공췌장기를 달고 스스로 인슐린을 주입해야 하는 인슐린 펌프 치료. 고령의 나이에 어렵진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어렵다 생각하면 못 배우고 내가 이걸 꼭 배워야 되겠다 하면 배우고 나면 쉬워요. 젊은 양반들은 더 잘하시죠. 나이 먹은 사람도 되는데 뭐까짓 거 뭐. 인슐린 펌프 치료를 시작하고 할머님이 건강을 되찾고부터 누구보다 기뻐하는 건 가족들. 그전에는 이제 잡곡밥을 잡수니까 분리가 돼요. 이거 따로 해야 되고 또 이제 뭐 육류 같은 것도 많이 못 잡수고 그랬는데
반대로 오히려 이제 다 잡수니까 조절이 되니까 그 건강한 거고 그냥 아무 이상이 없어요. 아무튼 건강해지셨어요. 가장 큰 걱정거리였던 할머님의 식사 조절도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어졌는데요. 그 때문일까요? 가족들의 식사 시간이 더 즐겁고 행복해졌다고 합니다. 먹고 실컷 건강하게 하는 게 좋지. 먹지도 못하고 보리밥 먹고 고기도 먹지 마라 그러는 데를 가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이제 여길 택한 거예요. 식사를 마친 할머니께서 증손녀와 함께 가벼운 걷기 운동에 나서는데요. 손녀와 함께 따뜻한 봄 햇살을 맞으며 걷는 이 시간이 할머님에게는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내가 죽겠다 하는 게 아니라 뭐든지 기분 좋게 애기들 볼 때도 기분 좋게 이러면 모든 것이 다 좋아지더라. 그냥 이렇게 누워서 막 고민하고 뭐 내가 이렇게 이 나이에 이렇게 애를 보고 있고 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것이 내가 참 건강하니까 애기도 볼 수 있잖아요. 애기 즐겁다 하고 그냥 즐거운 마음으로 맨날 즐겁게 사니까 점점 나아지는 것 같아요. 건강한 신체, 건강한 마음, 홍건식 할머님의 여유 있고 행복한 노후 응원합니다. 네, 77세 홍건식 할머님 건강한 모습 화면으로 만나봤습니다. 이 홍건식 할머님 같은 경우에는요, 먹는 것에 대해 자유롭고 싶어서 이 인슐린 펌프 치료를 선택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보통 당뇨 환자분들이 먹는 것에 굉장히 이렇게 까다롭게 식이요법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자유롭게 막 먹어도 되는지 저는 살짝 걱정이 돼요. 괜찮나요, 교수님? 건강하잖아요. 애들 네. 증손자까지 잘 봐주고 네. 말이죠. 얼마나 행복하게 보여요. 작게 먹으면은 그 망하는 거죠,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네. 근데 왜 이런 일이 잘못된 게 있냐면 당뇨병 원인을 잘 몰라서 치료하기 때문에 그래요. 먹량 먹고 이 혈당만 떨어뜨리려고 그런 거죠. 그리고 인슐린 펌프 달았는데 이번에 인슐린 펌프 단 것서 좋아진 이유는 네. 원인 없어서 그래요. 지금 저 사진에 본 것처럼 인슐린이 이렇게 식사 때보다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초록색 나온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당뇨병이 이렇게 작게 조금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작게 나온 걸 이렇게 올려게 들어가게 하는 것이 인공췌장기. 췌장 하나 단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서가 똑같아지니까 식사를 정상적으로 먹어도 되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은 이렇게 먹는 거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이. 네. 네, 당뇨는 먹는 것으로 치료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저처럼 괜찮을까? 당뇨, 식이요법 해야 하는데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당뇨센터에 찾아가서 이 마음껏 먹고 건강하게 운동하면서 당뇨를 치료하고 계신 분들의 모습 담아왔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당뇨 알아야 낫는다에서 충주에 위치한 당뇨 클리닉 센터를 찾아가 봤는데요. 식사 시간에 앞서 인슐린 조절을 위해 환자들의 혈당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당뇨 환자들의 가장 큰 고민, 바로 먹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이곳의 환자들은 매일 즐거운 마음으로 항상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면서 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확인을 위해 당뇨센터 급식소에 따라가 봤는데요. 이게 정말 당뇨 환자 식단 맞나요? 그래서 일단 잘 먹는 거 하나만 해도 굉장히 좋고요.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밥도 맛있고요.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고 환자들이 밥을 뜨기 시작합니다. 기운도 입맛도 없어진다는 당뇨 환자들이 정말 맞는 건지 보는 사람도 군침이 돌 만큼 가리는 반찬도 없이 정말 맛있게 드시고 계시죠? 많이 드시니까 어떠세요? 기분 좋으세요? 좋죠. 별로. 당뇨를 앓으면서도 먹고 싶은 만큼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이유. 바로 인공췌장기 치료 덕분이라고 하는데요. 마지막 반찬 한 점까지, 마지막 밥알 한 톨까지 맛있게 싹싹 비웠습니다. 여기서 그 식사도 맞춰서 주고 그 식사를 주는 대로 양을 다 먹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65kg까지 줄었었어요. 근데 여기 와서 한 3kg가 늘었습니다. 지금 2주 동안에. 당뇨 치료를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도 필수인데요. 맛있게 잘 먹은 밥의 기운으로 환자들은 매일매일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환자분들 밝은 표정 좀 보세요. 매일 밥도 잘 먹고 상쾌한 운동까지 즐기니까 환자들은 벌써 당뇨가 여기서 해킹을 자유로울 수 나은 있구나 하는 기분이라고 희망이 하네요. 보이니까는 내일이 보이는 거죠. 식단도 여기서 영양사가 철저하게 통계해서 주니까 밥도 맛있고 반찬도 맛있고 또 그동안 이 사회생활에 지친 심신이 여기에서는 뭐 밥 먹고 운동하고 쉬고 그러니까는 피로회복도 되고 그래서 굉장히 플러스 요인이 많다고 생각해요. 와, 환자복이 아니었다면 정말 어디가 불편하신지 모를 정도로 정말 건강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잘 먹는 게 중요하구나 알 수 있는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전에 만나봤던 홍건식 할머님 같은 경우에는요, 이 30년 전에 당뇨 판정을 받고 먹는 약을 꾸준히 복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더 나아지기는커녕 몸이 더 안 좋아지셨대요. 왜 그럴까요, 교수님? 네, 그 이유는 이 먹는 약이라는 것은 췌장기를 점점 좀 나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한 알 먹다 두 알 먹다 세 알 먹다 증가하잖아요. 약이 많이 올라간다는 건 몸이 점점 나빠지는 거죠. 한번 그림을 보시죠. 실제로 세계 학술지에 나온 거 보면 먹약을 먹으면 먹을수록 췌장 기능이 점점 줄어듭니다. 1년에 4% 줄어드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먹약을 이제 먹는 경우에는 아, 내 몸이 망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환자들이 알죠. 합병증이 나타나니까 당뇨병이 이제 완치가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췌장기능이 떨어지면 인슐린 부족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화 혈색소라고 혈당치가 점점 증가하죠. 시간이 가. 이게 완전 밑으로 떨어져 정상화되는 점점 증가한다는 건 혈당이 높아지니까 합병증이 많이 온다는 거죠. 작게 먹는데도 합병증 오고 약을 먹는데도 합병증 오는 이유는 그 치료가 이렇게 좋지 않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약물 부작용이 알려지면서 지금 현재 또 약을 드시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앞으로요 문자 사연 굉장히 많이 와 있거든요. 그중에 하나 먼저 소개해드리고 가도록 할게요. 네, 5832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자다 일어났는데 머리가 너무 어지러워서 혈압 체크와 혈당을 재봤더니 혈압 160에 11, 혈당은 공복 상태에서 348 정도가 나왔습니다. 살도 지금 10kg 정도 빠졌는데요. 지금도 많이 어지럽네요. 이것도 당뇨 증상인가요? 만약 당뇨가 맞다면 합병증은 언제부터 오나요? 인공췌장기를 달면 합병증에 대한 위험 진짜 사라지나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이 증상만 봐도 얼핏 봐도 굉장히 몸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어떤가요, 교수님? 그렇죠. 당뇨병 합병증이 뭐 뇌졸중도 온 것 같기도 하고 네. 또 조금만 그렇죠. 혈압도 많이 떨어져 있고 고혈압도 있고 이걸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정상 혈당치 조절하고 정상 혈당뿐만 아니라 그 작게 먹게 정상 혈당 조절하면 안 되죠. 아까 홍구 할머니처럼 또 나빠질 수 있으니까요. 네. 제대로 치료해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인식본부 치료는 합병증 얼마나 효과가 있는가 예방해야 되잖아요. 네. 보면은 세계적인 20세기 가장 훌륭한 논문이라는 당뇨 조절과 합병증 연구 보면은요. 10년 후에 보니까 망막증, 신장합병증, 심경합병증이 기존의 치료에 비해서 인식본부 치료가 60% 이상 줄어들었다라는 보고가 있어서 합병이 예방된다는 걸 알고 있고요. 스웨덴의 국제인식펌프 연구 결과 보면은 인슐린 주사 맞는 사람에 비해서 인식펌프 치료 결과는 심혈관 장애로 환자 생존율이 훨씬 더 증가했고 총 사망률도 그 기존의 치료 방법에서 훨씬 적게 사망했다는 걸 보고했습니다. 이것이 7년간에 걸친 연구인데요. 펌프 치료는 합병을 훨씬 예방하고 또 생명 유지도 오래된다는 것을 전 세계 학술대회가 다 알고 있죠. 예, 아직 당뇨인지 아닌지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미 지금 합병증이 진행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저까지 이렇게 덜컥하는데요. 이 합병증을 예방하려면 아무래도 치료 시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치료 시기에 따라서 결과가 차이가 많이 나나요? 그럼요. 조금 망가졌다면 금방 회복할 수 있죠. 네. 나면 이제 많이 망가지다면 굉장히 회복하기 힘듭니다. 뭐든지 너무 많이 나빠지기 전에 빨리 고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2003년도에 전 세계 당뇨병 학술지에 발표한 인식본부 연구를 보면요. 1년 이내 온 경우에는 완치라는 건 아무 치료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안 해도 혈당이 정상화된다는 거죠. 68%, 2년, 5년, 반수, 6년, 10년. 늦게 온 사람은 이제 3분의 1, 10년, 15년 늦게 온 사람이 20%밖에는 완치가 안 됐어요. 그럼 그 이유가 뭐냐 봤더니요. 실제로 췌장 회복하는 거 보면은요. 저렇게 1년 이내 온 사람은 췌장 회복이 굉장히 빨라요.
어떤 분들은 췌장은 한번 망가지면 안 좋아진다는 얘기를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중에 오래된 환자는 조금밖에 안 나오니까 척이 해서 빨리 회복시키는 게 좋죠. 네, 인공췌장기 치료를 다들 알고 계시면서도 이건 맨 나중에 해야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치료를 점점 미루시던데 이 자료를 보니까 확실히 치료를 빨리 시작하는 게 회복에도 그리고 완치에도 도움이 되네요. 그럼 이 당뇨 완치의 팁도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저희한테도 좀 알려주세요. 네, 그 완치되면 상당히 좋죠. 네. 그럼 병원에도 안 가도 되고 약값도 안 들고 건강해지니까요. 그러려면 먼저 당뇨병의 원인에 대한 거 잘 알고 원인을 회복시키는 췌장 회복시키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네. 먹약 치료는 완치되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인공췌장이 다 알고 그다음에 운동하고 식사 잘 먹고 많은 사람이 완치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중요한 게 역시 건강하게 잘 먹는 것 그리고 꾸준한 운동이 아닐까 싶습니다. 꼭 기억하셨다가 생활에 직접 적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화면으로 만나봤던 저희 77세 홍건식 할머님, 올해 77세시죠. 인공췌장기 치료 5년째 받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비슷한 연령대에 고민 있으신 사연이 와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아버지가 당뇨 치료를 30년 넘게 받았는데 몸은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당 수치도 크게 잡히질 않습니다. 올해 80세가 되셨는데요. 마지막 남은 여생이라도 편하게 해드리고 싶어 인슐린 펌프 치료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편하게 해드리고자 택하고 싶으나 혹시 부작용이나 고령의 나이인지라 위험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연세가 조금 있으시니까 걱정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부작용은 없는지 위험은 없는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교수님. 아까 그분도 홍 씨도 77세잖아요. 네. 이분도 80세고 나이 관계없이 아주 건강해집니다. 고령이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할 수 있고 잘 교육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에 가서 하면은 아무 문제 없이 잘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험 있는 병원 가는 게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나이가 많다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좋아질 수 있는 치료법이 있다면은 주저하지 마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최수봉 교수님과 함께 당뇨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교수님, 아쉽게도 벌써 인사드릴 시간이에요. 다음 주에도 우리 당뇨 환자분들께 더 알차고 좋은 정보 기대해봐도 되겠죠? 그럼요. 네, 예. 그럼 교수님 다음 주에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하는 불치의 질병이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요, 저희를 더 걱정시키고 좌절하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당뇨도 충분히 완치가 가능하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주에도 저희 당뇨 알아야 낫는다와 함께 하시면서 그 해법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